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서 줘도 좋습니다. 그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지금 좀 그려놨는데 좀 보면은 자, 이 그림 한번 보더라. 여기 광학계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물체가 있고요. 광학계 여기 입사동이 있고 또 출사동이 있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축이 있고 광축상에서 물체들 비례 쭉 올라갈 때 광축상의 물체 통해서 입사동의 끝으로 이렇게 가는 광선, 그 다음에 나중에 출사동 끝에서 나와서 축상 상점으로 가는 이 광선을 갖다 우리는 마지널 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변 광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축 물체점, 광축상 입자점 물체점에서 나와가서 입사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광선, 요 광선을 가는 광선이 또 출사도의 중심에서 상의 끝으로 가게 된 요 광선 우리는 또 주광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학계 특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광선이 요 끝을 요 지나간 이 마지널 레이와 요 중심을 지나가는 주광선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N은 물체축 굴절률, 물체가 있는 공간의 매질이죠. M'은 상이 있는 공간의 매질 굴절률 M'이고, 그다음 축상 물체점에서 나와서 빛이 올라가는데 각도를 U와 시타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U는 이 광선 이상적인 광선을 가정했을 때, 즉 근축광선일 때 광선과 이루는 각, 시타는 실제 광선과 광축이 이루는 각, 실제 광학계면 시타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U''은 이상적인 광학계로 가정했을 때 각도고, 시타는 프라임은 실제 광학계의 각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림 한 그림처럼 보는데 사실 두 개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U가 들어간 것은 이상적인 광학계를 의미할 때고, 그 시타와 시타 프라임 실제 광학계에서 광축과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광학계에서는 라그란제 불변량의 작용이 하게 되는데, H는 NU 여타, 여기 물체의 굴절 N, 그 다음에 요 근축각 U, 또 슬로프 앵글 U죠. 그 다음에 에타를 곱한 것은 상에서 마찬가지 N, 요 각도 U 프라임, 에타 프라임, 세 개를 곱한 건 반드시 같다. 이 라그란제 불변량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광학계에서는 빛이 이렇게 올라간 요 각도를, 각도가 사실 요 각도가 작지가 않다는 거죠. 작도 않을 경우는 R을 여기 갖다가 사실은 U 대신에 탄전드 시타를 많이 씁니다. 즉 사진 광학계까지. 예를 들어 노광광학계는 여기가 사인 시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로 가서 실제로 보면 그러면 N 탄전드 시타 에타, 상측에서는 N 프라임 탄전드 시타 프라임 에타 프라임, 이게 이제 라그란제 불변량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게 불변 작용.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자, 주광선이 들어와가지고 2라는 점에 들어왔다가 2'' 점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2'' 점 물체를 이렇게 하나 놓는다면 고상은 요 자리에 생깁니다. 즉 조리개 출사동면에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를 놓으면 상이 생기듯이 입사동에다 물체를 놓으면 그 상은 출사동에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광학 결상에서 보게 되면 자, N 라그란제 불변량은 여기에 물체가 있던 여기에 물체는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동을 물체로 보게 되면은 자, 입사동을 여기 물체를 놓게 되면 높이가 바로 입사동의 반지름이 물체의 높이에 해당되고, 주광선에 들어오는 각도, 요 각도가 여기 축상으로 나오는 마지막의 각도, 요 각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입사동을 이렇게 이제 물체로 보게 되면 N의 N과 주광선에서 U바, 그 다음 입사동의 반지름, 높이 3개를 곱해야 되면 이게 라그란제 불면서 N의 U바의 에타, 이게 동의 결상에서, 즉 입사동에 두면 출사동에 생기는 결상에서 라그란제 불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요게 여기 물체랑 여기 상이 돼가지고 마찬가지 M 프라임 중간에 요 각도 마지막에 U 프라임, U바의 프라임, 그 다음에 입사동의 반지름 H의 프라임, 요 세 개의 곱은 또 두 개의 반지름이 또 같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거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U에 해당되는 여기 요 각도에 해당되는 건 U바에 가게 되고,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건 요 높이대가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각도가 있으면 베타가 U바로 써놨는데, 근축광학에서는 주광선이 입사하는 각도 U바가 되겠지만 실제 광학계 요 각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때 U바 대신에 탄전드 베타, 그때는 나올 때 탄전드 베타 프라임 요각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상과 결상을 할 때는 물체와 상의 결상, 입사동과 출사동의 결상 두 가지 결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요 두 개의 값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에텐두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값인데, 잠깐 영어로 설명드리면 말이죠. 물체에서 나와서 입사도 중심으로 들어오는 요 각도겠죠. 각도 베타를 갖다가 실제 각도를 반시계 각, 하프 필드 앵글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 어떤 광학계가 보이는 물체가 보이는 범위를 각도로 표시하는 범위가 됩니다. 사람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 눈에 똑바로 그 광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범위가 있죠. 이게 콘 범위가 보였거든요. 그 콘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각도를 표시했을 때 이게 반시계각입니다. 그러면 시계각은 각도의 요게 2배가 시계각이 되겠죠, 그죠? 2베타가. 그래서 요 2베타를 갖다가 시계각이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갖다가 FOV,
field of view라고 표시합니다. 즉 보이는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광학계를 특성을 표시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 광학계 F수가 있습니다. F수는 광학계 유효 초점거리를 갖다가 입사동의 구경으로 나눈 값을 갖다가 광학계 F수라고 합니다. 입사동의 직경. 그럼 예를 들어서 뭐 F2다 그러면 말이죠. F 예를 들어서 어떤 렌즈에 보면 반드시 요격식은 예를 들어서 대개 가장 먼저 나오는 파라미터가 자, 초점거리 EFL을 대개서 EFL 100mm. 그 다음에 F4 이렇게 적어놓으면 F다고 밑줄 치고 4 이렇게 적어놓으면 F4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4대 1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초점거리가 4면은 입사동의 직경이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 대문 슬롯이 4 표시하거나 4대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F4라는 뜻이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입사동의 직경이 25mm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입사동이 직경이 25mm고, 즉 이 렌즈가偏광을 보냈을 때 최대로 통과하는 입사하는 빔의 직경이 25mm라는 뜻입니다. 즉 광학계 유효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F수는 초점거리를 갖다 입사동의 직경으로 나누는 값인데, 이 F수는 어떠하면 상의 밝기를 표시하죠. 즉 광학계 직각력을 표시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광학계 직각력은 F수의 제곱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즉 F수가 작을수록 상이 밝아지고 F수가 크면 상이 어두워집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그런데 이 초점거리를 기준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F수는 물체가 무한대에 있을 때 직각력입니다. 근데 만약 물체가 유한한 점에 있을 경우는 그때 좀 다르게 되겠고, 그때는 이 유효 F수, 이펙티브 F 넘버를 갖다가 자, 이 탄젠트 시타 프라임 분의 1 또는 1-n 광학계 비율입니다. 분의 F수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앞으로 그림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여기 시타 프라임은 여기 이 탄젠트 시타 분의 1이 광학계 유효 F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F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직각력이 뜨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광학계 상의 밝기에 보면은 조도란 말이 있습니다. 조도는 상의 밝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단위 면적당 어떤 일정한 면적이 있을 때 요 면적당 빛의 광량을 나타내는 게 빛의 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면 다른 데보다 밝아 보이고 여기다 보면 어두워 보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요건 사실 정확하게 조도가 휘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앞에서 그냥 봤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다 센서를 갖다 놓고 요 면적으로 토탈 들어오는 빛의 양, 요 면적의 토탈 비율은 양을 따면 이쪽에 분명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합니다. 근데 휘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건 휘도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빛 중에서 내 눈 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보지,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간 거는 제가 못 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광원에서 특정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양이 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느끼는 밝기가 바로 휘도입니다. 즉 아무리 밝아도 빛이 다 거울에 반해서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안 보이겠죠, 그죠? 방향까지 있는 게 휘도가 되겠고, 실제로. 근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필름을 놓고 찍는다면은 감광되는 건 조도가 되겠죠. 단위 면적에 얼마나 들어오냐. 그러면 광학계 상의 조도가 바로 F수의 역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F수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게 이게 조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렌즈 하나에 따라 어떤 렌즈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렌즈 하나 있고 조그만 렌즈가 있고 빛을 몇 이렇게 빛을 모았다 합시다. 이 각도 시타 프라임이 있으면 광학계 F수는 이 그림 같이 어쨌든 2 탄젠트 시타분의 1이 F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체 상이 얼마만큼 크기의 상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렌즈를 갖다가 얘를 2배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2배로 확대를 하게 되면 렌즈의 구경도 2배가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되면서 자, 이렇게 확대되고, 다만 이 시타 2개는 2개가 각도는 똑같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의 밝기를 비교해 보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렌즈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빛의 밝기가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즉, 이 렌즈의 면적이죠. 당연히 이 직경과 이 직경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자, 반지름의 직경이 2배가 되면 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렌즈가 밑에 있는 렌즈의 빛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만든 상의 크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건 빛의 양도 제곱으로 늘어났지만 면적은 이건 요만하다 그러면 상의 면적이 이만 커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제곱으로 늘었지만 또 넓은 면적의 빛이 퍼져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상면에 단위 사각형 면적,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면적을 재게 되면 요때 들어온 밝기나 요때 들어온 밝기는 똑같게 됩니다. 즉 광학계가 UO F수가 같으면 렌즈의 구경과 상관없이 상면의 상은 똑같은 조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F수는 황의 밝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보시게 되면 F2, F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값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루트 2고 이거는 루트 3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아마 F1.7이 하나 더 중간에 뭐 옛날 카메라 들어있으면 루트 3이고 그래서 F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F수의 루트 값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경 1mm 렌즈가 상을 만드나 안을 갖다가 천별 확장해서 직경 1m짜리의 렌즈가 상을 만드나 어쨌든 NA 요 시타 프라임 값이 같다면 단위 면적당 빛의 밝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가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하시는데 그럼 왜 큰 망원경을 만듭니까?